거야, 대충.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8단원까지 해당되는 게 다항식을 배웠어요. 그죠? 다항식. 근데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수는 거의 1대1로 대응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에서 보면 뭐가 있었냐면, 자연수 있었죠. 자연수 있었고, 그렇죠? 실수체계 보면 자연수 있었고, 0 있었고, 여기 음의 정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걸 다 합쳐서 정수라 그랬고, 여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 그지? 수가 있었죠.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소수다, 분수다,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대표적인 게 그냥 분수죠, 분수. 유리수라고 하는 애들은 분자 분모를 다 정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런 분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식하고 대응시키는 게 뭐 자연수다, 음의 정수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수가 뭐랑 대응이 되냐면 다항식이라고 해서 대응이 되죠. 다항식. 그래서 정수의 성질하고 다항식의 성질에 뭐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수에서 우리가 뭐 소인수분해를 하면 다항식에서 인수분해를 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는 거죠. 역시 분수하고 매칭이 되는 게 이제 분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분수식. 그렇죠? 분수식하고 다항식의 차이는 뭐냐? 다항식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대신에 얘는 문자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 문자가 분모에 없는 애들이죠. 분모에 없으면 다항식이지. 그지? 분수식은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분수식이 되는 거예요. 분모에 있다.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유리식. 그쵸? 우리가 요걸 유리수라고 했잖아. 유리수. 그쵸? 그러니까 뭐, 다항식에서 예를 들어 뭐 2분의 1 x제곱, 요건 다항식이죠. 그쵸? 하지만 뭐 x제곱분의 1, 뭐 이런 거는 분수식이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요게 수하고 식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유리식이니까, 그러면 유리식의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또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죠? 유리수의 표현과 유리식의 표현에 대한 걸 같이, 유리수와 유리식, 유리수를 여기다 쓸까? 표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유리수의 표현에서 왜 안 지워져? 그대로 오겠죠. 성질이. 유리슈? 유리슈는 또 뭐야? 유리수. 표현. 유리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리수에서 뭐 정수의 표현이나 뭐 자연수의 표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분수의 표현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분수의 표현, 유리식도 이제 분수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분수식에 대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수를 표현할 때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어요. 그죠? 분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지? 분모가 작게 써요. 분모를 작게 쓰는 게 좋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자가 분모보다 작게 쓰죠. 이게 좋은 표현이 된다고. 이게 뭐야? 이거는 수에서는 크기, 식에서는 차수를 작게 써요. 식에서는 크기를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지? x하고 2x하고 누가 더 크냐? x하고 2x하고 누가 더 크니? 모르지. x가 음수면 2x가 더 작은데. 그죠? 그러니까 차수가 같은 거예요. 근데 크기 비교는 이제 차수로 하게 된다고. 분자가 분모보다 작게 쓰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느냐? 예를 들어 뭐 13분의 27 더하기 뭐 11분의 뭐 13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하면 통분 13분의 11분의 27 곱하기 11 더하기 13 곱하기 13 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지? 계산할 때. 그지? 왜 이렇게 안 지워지죠? 숫자가 너무 커져요. 숫자가 커지니까 물론 계산은 할 수 있으되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 이거 2 더하기 1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건 1 더하기 11분의 2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그럼 이걸 줄여서, 정수는 정수끼리, 소수는 소수끼리 따로 계산하는 거죠.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갈래는 거예요. 그지? 정수는 정수끼리, 소수는 소수끼리. 그럼 13분의 1 더하기 11분의 2는 이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요거보단 요게 편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를 작게 쓰는 게 뭐 연산을 할 때나 이럴 땐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뜻이죠. 뭐 마찬가지로 유리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3분의 x-2 빼기 x-1분의 x 이렇게 있으면 이걸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x-3분의 x-1분의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단점이 생기지만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차수가 1차, 1차니까 1차 차수가 같은 것보다는 분자가 작게 쓰는 게 좋으니까 분자를 상수로 만들면 되지,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플러스인가요? 플러스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빼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요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요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지? 그러면 요 1이 없어지잖아. 없어지면 뭘 계산하는 거야? x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훨씬 간단해진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표현?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은 분자를 분모보다 작게 쓰는 게 그게 더 바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일단은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그거 빼고는 유리수에서 있었던 성질들은 유리식에서도 다 있죠. 뭐 유리수에서 있었던 성질 중에 유리식의 연산의 성질은 그대로 유리식으로 확장이 되죠. 그쵸? 뭐 어차피 분수기 때문에 뭐 b분의 a는 뭐 b에다가 어떤 수 곱하고 a에다 어떤 수 곱해도 되고, 그치? a에다가 어떤 수를 나누고 b에다가 어떤 수를 나눠도 상관없다. 뭐 이런 성질이 있었지. 요거는 뭐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죠? 이런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뭐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죠? 뭐 a 곱하기 b에 뭐 c분의 d다 그러면 뭐 당연히 bc분의 a d고, 뭐 b분의 a 나누기 c분의 d다 그러면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다 그래서 뭐 bd분의 ac고, 뭐 이런 성질들은 그대로 가죠. 그죠? 어차피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더하기 빼기 뭐 마찬가지고요. 통분해서 하는 거는 똑같죠.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분수의 덧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분수의 덧셈, 분수의 합. 이건 뭐 식뿐만 아니라 수와 식 공통적으로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분수 10개를 더하는데 계산을 몇 번 할까? 응? 계산은 몇 번 정도?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 분수 10개를 더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10개를 더하니까 9번 계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분수에서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분모가 다를 경우에 분모를 맞춰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수 10개를 더할 때 계산은 최소 100번 이상 해요. 100번 이상. 실제로.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랄까? 뭐 이런 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42분의 1 56분의 1
72분의 1, 90분의 1, 둘린 6, 8, 110분의 1 이렇게 있다고 쳐. 어? 더하라고 하면 이거 통분만 해도 그냥 이거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쳐봐. 2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해서 110분의, 그지? 여기서 벌써 곱하기를 9번 했지. 그죠? 여기서 곱하기를 9번 했어요. 그럼 통분해서 올라가면 2 빼고니까 6 곱하기 12 곱하기 20 곱하기 해서 110까지 곱하죠. 여기서 곱하기 몇 번 해? 8번 하지, 8번. 하나, 둘, 셋, 넷, 다, 9번 하네? 그치? 곱하기는 8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또 2 곱하기 12 곱하기 해서 또 몇 번 해? 110 해갖고. 여기서 또 곱하기 몇 번? 8번 한다고. 그런 애들을 쭉 해갖고 여기까지 해서 2 곱하기 6 곱하기 해서 쭉 해서 90까지 곱하지. 이것도 곱하기 8번 하지. 그치? 그럼 실제로 곱하기를 총 몇 번 하냐면 이런 애들이 10개 있는 거니까 위에만 80번 하죠. 위에만 80번, 밑에만 9번 해서 89번 하지. 그 다음에 중간에 더하기가 9번 있잖아. 90여 번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막 이거 자릿수 바꿔지고 하니까 곱하기도 실제로 이게 8번이 아니지. 자릿수에 따라서 곱하기를 여러 번 하잖아. 예를 들어 12 곱하기 11 그러면 12 또 더하고 132 막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계산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 이걸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지.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수의 합을 10개도 하는데 계산을 100번 이상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분수의 합 자체는 하라고 주는 게 아니죠. 분수의 합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합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합하라고 묻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묻지 않는다. 네? 고등학교에서. 근데 불구하고 줬다 얘기야. 그럼 더하란 얘기가 아니거든.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분수라고 그래요. 부분분수. 부분분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분수에서 일부를 떼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떼어낸 부분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분수를 10개를 더하는데 10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지들이 알아서 막 지워지는 거야. 막 지워지니까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생긴 꼴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생김새냐 새냐 어이냐 아이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분수에서 분수를 뺀 형태. 그래서 막 지워져야지. 지들이 중간에 막 지워져야 돼. 그러니까 막 요렇게 더하기, 뭐 요렇게. 빼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럼 요게 지들이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에서 분수를 떼어냈다 이거지. 그럼 뭐 아까 거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서 보면은 뭐 12분의 1 이런 거 있잖아. 12분의 1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12분의 1이라는 애는 요거 자체를 보면 12분의 1이지만 얘는 어떤 분수에서 떼어낸 애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디서 떼어냈으면 어디서 떼냈냐면 2분의 1. 요걸 떼어냈다라고 하면 요게 통분하기 전 상태. 요거를 통분을 하면 동그라미 왜 이래?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분의 어쩌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분모가 인수분해 되면 이게 1, 10이 아니야. 그지? 1, 10이니까 1 빼기 12분의 11? 뭐 이렇게 생겼다거나. 그치? 또는 어떻게? 요게 또 2 곱하기 6이라고 하면 2분의 1 빼기 6분의 1 하면 12분의 4니까 4분의 1. 요렇게 생겼다거나. 그치? 또는 3 곱하기 4에서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들을 띄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건 3분의 1에서 4분의 1 떼어내니까 12분의 1 남은 거 아니야.
2분의 1에서 6분의 1 떼어내고 4분의 1로 나눠주면 10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도 1에서 12분의 11 떼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한 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뒤로 지워져야 되지. 앞뒤로 지워져야 되니까 생김새에 또 뭐가 붙어야 되냐면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요게 앞항, 뒤항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앞항, 뒤항 이런 규칙성을 동반을 해야 되지. 규칙성. 그걸 동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직 니들이 수열은 안 배웠지만 요게 부분분수의 형태는 부분분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꼴인데 이걸 통분하면 이렇게 주는 바보는 없을 거 아니야. 저렇게 주면 그냥 알아서 지우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생긴 애를 주겠죠. 요런 꼴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분의 1이라고 주면 얘를 어떻게 바꾼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 요런 걸로 알아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요렇게. 그렇지? 와, 분수에서 떼어냈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내야 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애는 되게 많았잖아. 그지? 1-12분의 11도 있는 거고. 뭐 또 어떻게 뭐 아까 얘기했던 거지. 뭐 2분의 1 빼기 6분의 1분의 4분의 1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이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3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규칙성을 봐야 되는 거지. 앞뒤의 규칙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분수를 보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부분분수인지를 알려면 첫 번째 뭐 요 상태에서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럼 요건 분분분수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분수를 쭉 더하라는데. 근데 분모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면 그건 분분분수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분모가 인수분해? 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했던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42분의 1 56분의 1 72분의 1 90분의 1 110분의 1이라는 게 있으면 요거를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얘를 쪼개야 되는 거지. 그럼 쪼개려면 얘는 얼마로 쪼개? 1, 2밖에 없으니까 1 빼기 2분의 1이 되겠네. 그치? 그럼 얘가 없어지려면 얘를 쪼갤 때 6분의 1이니까 1 빼기 6분의 5라고도 할 수 있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지. 규칙성이 안 나오니까. 지워져야 되는데 지워지질 않잖아, 이건. 그러니까 요걸 써야 되는 거지, 밑에 걸로. 그지? 다 지워졌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12분의 1도 요거의 규칙성을 이어가야 되니까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왜 이러냐? 이렇게 흘리냐? 치치맞게. 그렇죠? 그럼 요 20분의 1도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규칙이 그대로 가는 거지, 지금 보면. 4, 5, 5, 6, 6, 7, 7, 8, 8, 9, 9, 10, 11, 12. 90, 11. 그지? 그럼 쭉 가서 어디까지?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워져? 더하기는 더하기대로 빼기는 빼기대로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끼리 지워지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더하기는 더하기끼리 1, 2분의 1, 3분의 1 그래야지 규칙성이 보이거든. 그지? 10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부터 어디? 3분의 1 쭉 해서 10분의 1, 11분의 1까지. 그럼 공통적으로 있는 게 2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가 공통적으로 있죠. 이렇게 지워지면 1 빼기 11분의 1에서 11분의 1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애들이 뭐 이런 애들이죠. 3분의 1, 15분의 1, 뭐 35분의 1 이렇게 있어요. 쭉쭉쭉 해서 뭐 99분의 1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럼 얘는 1 곱하기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 빼기 3분의 1이죠. 그죠? 그럼 통분하면 3분의 2가 돼버리잖아. 그지? 3분의 2가 돼버리거든. 삼분의 2가 돼버려요. 그러면 요 뒤에 거는 요건 3, 5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럼 3분의 1 빼기 5분의 1 하면 위에 2가 남지. 통분하면. 그럼 15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 쪼개주면 되죠. 나눠주면은 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이상하잖아. 얘가 안 지워지니까. 그럼 얘를 잘못한 거죠. 얘는 어떻게 한 거야? 3분의 1 빼고 2분의 1로 해주면 되지. 그죠? 이렇게. 하고 2분의 1 해주면 돼. 그럼 똑같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5분의 1 빼기 7분의 1 해주면 위에 2 남으니까 2분의 1로 해서 없애주고. 맨 마지막도 9분의 1 빼기 11분의 1 하고 2분의 1로 빼주면. 2분의 1 공통이 있으니까 다 묶어주고, 더하기는 더하기대로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9분의 1까지. 빼기 3분의 1부터 9분의 1, 11분의 1까지. 그럼 여기 3분의 1부터 9분의 1까지가 공통이니까. 2분의 1에서 1 빼기 11분의 1 하니까 11분의 10대니까 11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 깊게 봐야 될 건 뭘 봐야 된다? 분모가 인수분해 되는지. 그치?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규칙성은 있는지. 그지? 반복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지워지는 거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분수의 합 같은 경우들도 뭐 있어요. 요건 이제 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식에서도 뭐 똑같이 돼요. 식에서도 물론 수에서도 저렇게 되지만 식에서도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면 앞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워지죠.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지워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유리수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번분수죠, 번분수. 번분수. 이게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복. 분수가 반복된다, 이 얘기죠. 분수인데 여기도 분수고, 여기도 분수고, 뭐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이 번분수라고 하죠, 뭐 1분의 뭐 1 플러스 4분의 1 뭐 이런 것. 플러스 뭐 또 3분의 1 뭐 이런 거 이렇게 써 있어. 그죠? 근데 일단은 번분수는 좀 꺼리는 형태지. 그죠? 번분수가 편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번분수는 우리가 일반 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항상. 그렇죠? 그럼 일반 분수로 바꿔줄 때 이제 대부분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서 뒤집고 통분해서 계산해서 뒤집고 이 짓을 한단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 뭐 1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3분의 1 하면 1분의 1 플러스 1분의 3분의 13 해서 한번 뒤집고 1 플러스 13분의 3분의 1 해서 또 통분하면 13분의 16분의 1 해서 16분의 13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쵸?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번분수에서는 어떤 형질을 이용하면 좋으냐면 a분의 b는 a 곱하기 m분의 b 곱하기 m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번분수는 쉽게 할 수 있죠. 나는 분수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 3을 곱하지. 3을 곱하면 1로 그냥 바로 넘어가죠. 분자 분모에 3을 곱하면 여기 3, 12 더하기 1이니까 13.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분자 분모에 뭘 곱해? 13을 곱하지. 그럼 1로 그냥 바로 넘어가지. 그치? 13 더하기 3, 13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건 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식에서도. 예를 들어서 x분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2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통분해서 뒤집고 또 통분해서 뒤집고를 해보면 자 x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통분하면 2x잖아. 그럼 빼기 x니까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분의 x인가? 그쵸? 2x 빼기 1이니까. 그쵸?
요거 뒤집어. x분의 x 빼기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통분해. 계산해. x 플러스 1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1 빼기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x 되고. 그지? 그럼 요거 뒤집어. x에 x 플러스 1에 x에 x 플러스 1 빼기 x에 x 플러스 2. x 나누고, 그죠? 그럼 빼면 마이너스 1 남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 분자 분모에 얼마 곱해? x를 곱하지. 여기다가 x를 곱하면 어디로 가? 바로 x에 x 빼기 x 플러스 2에 2x 빼기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여기다 x 곱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이제 얼마 곱해? x 플러스 1을 곱해주지. 그러면 어디로 가? x에 x 플러스 1에 x에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2 x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통분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보다 조금 짧아지는 거죠. 요 과정 한번 건너뛰는 거지. 요거 한번 건너뛰고 요거 한번 건너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 정도 건너뛰게 되니까 번분수가 복잡할수록 조금 더 유리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번분수에서 중요한 건 뭐 분자든 분모든 분수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수의 형태를 정수의 형태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죠? 그 분모의 최소 공배수 같은 것들을 곱해주면 쉽게 이제 분수를 정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역수꼴들에 대한 연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역시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역수의 합, 꼴의 연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런 거 이제 무슨 성질이 있게 되냐면 예를 들어 뭐 x 플러스 x분의 1은 3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보통은 a 플러스 b의 제곱 뭐 이런 거 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해가지고 항수가 좀 늘죠? 항이 좀 펼쳐지면서 늘어나는데 이런 거는 제곱을 하면 항수가 안 늘지. 중간에 게 소거가 돼버리니까. 그지?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9가 되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7이 되죠. 항수가 하나도 안 늘지, 제곱을 했는데. 그지?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식을 간단히 하여라, 뭐 이럴 때, 저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역수의 꼴을 찾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오케이? 네. 뭐, 그거에 대한 연산은 이 전개식하고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전개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전개식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별도로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씩 해보면 되는 거니까.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컴퓨터가 이상해. 컴퓨터가 이상해. 설마. 몇 시냐? What time? 컴퓨터 왜 이래?
비례식이라는 게 비율이지, 비율. 그지? 얘는 뭐야? 예시야, 예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비율의 예, 무슨 예? 가장 간단한 예.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준 식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대 B가 2대 3이다. 이거 4대 6도 되죠? 뭐 2루트 2대 3루트 2도 되고, 그지? 뭐 2i는 좀 그런가? 뭐 2분의 루트 5대 뭐 루트 5분의 3도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런 애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이거였지. 그래서 이걸로 써주지.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주는 거지, 이게 식은 아니야, 엄밀히 말해서. 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론 이것도 표현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쓸 식자, 쓰는 건 다 식이지만, 다른 데 사용하기가 힘들죠. 요 상태로는. 요 상태로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쓸 수는 없다.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A 대 B가 2대 3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죠? A가 2씩 늘어나면 B가 3씩 늘어난다 이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쓴 게 A가 2씩 늘어나니까 2t, B가 3t 이렇게 쓰는 거죠. A가 2씩 늘어나면 B가 3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쓰면 어떻게 써? 2분의 A는 3분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t다 이거죠. 엄밀히 말해서 이게 가장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야. 비례식은 이렇게 써야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를 2t, 3t로 놓고 써면 이걸 딴 데다 대입하면 되잖아. 다른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니들이 중학교 때 뭐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한다는 게 요 식에서 나온 거지, 요 식에서. 2b가 3a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쓸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요렇게 했던 거를 이게 3개짜리가 되면 A 대 B 대 C가 뭐 2대 3 대 4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되나? 되지. 이렇게. 근데 그게 왜 그래? A가 2씩 늘어나면 B는 3씩 늘어나고 C는 4씩 늘어나는 거지. 요거 이제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A는 3분의 B는 4분의 C다. 이게 T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은 뜻인 겁니다. 그지? A가 늘어나는 비율, B가 늘어나는 비율, C가 늘어나는 비율. 그래서 요 T값, 또는 뭐 K값이라고 많이 쓰는데, 요 K값을 가지고 이제 요 식을 만들어서 다른 식에 대입을 한다. 대입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다야. 비례식은. 그래서 뭐 예시라고 돼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가비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비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더한다는 뜻이야. 더한다. 이거 비율이라고 돼. 비율 더하는 것의 정리라는 뜻이야. 이게 정리. 무슨 얘기가 있냐면 A분의 B는 C분의 D는 2분의 F이면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B 더하기 D 더하기 F래.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정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A분의 B야 C분의 D고 2분의 F가 같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K라고 보지. 그럼 다른 식에 집어넣을 때 B는 뭐가 돼? AK가 되고 D는 CK가 되고 그지? F는 EK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요걸 가지고 장난친 거죠. A 플러스 C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D 플러스 F가 뭐가 돼? AK, CK, EK가 되지. 그래서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되잖아. 위에 걸 K로 묶어버리면 약분이 돼버리죠. 그냥 같게 나오는 거야. 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 그냥 요걸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뭐 되게 특이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실제로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예제 문제 3A
2b분의 뭐 c 플러스 3a는 c분의 3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여라 이랬거든? 응?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값을 구하려니까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k라고 놓지. 왜? 이걸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2b 플러스 c는 3ak가 돼. 그치? c 플러스 3a는 2bk가 되지. 3a 플러스 2b는 ck가 돼요. 어? 요런 식을 뭐라고 그러면 이게 순환식이라고 그러거든?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지? 2bc, c, 3a, 3a, 2b, 그지? 여기도 3a, 2bc가 있고, 그지? 요런 순환식들은 다 한 번씩 들어갔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공통인수가 생겨요. 그치? 그럼 K가 얼마야? 그러면 안 되지, 이 새끼야. 죽을래? 이게 얼마인 줄 알고 네 맘대로 이야. 이거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야지.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인 경우 0일 때 K는 뭐가 돼? 모든 수가 된다고. 그치? 근데 요 식에서만 모든 수인데 원래식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돼? 2B 플러스 C가 얼마야? 마이너스 3A니까 얼마 나와? 2B 플러스 C분의 3A 하면 마이너스 3A, 3A 나오니까 마이너스 2. 그렇죠? 요 식에서 K가 모든 수인데 요거일 때 원래식이 이거니까 원래식으로 돌아오면 마이너스 1. 요 뒤에 걸 봐도 마찬가지로 이거 마이너스 2B고 요게 마이너스 C니까 그럼 요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 아니면 K가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K 값이 두 개 나오는 거지. 2 또는 마이너스. 근데 이제 니들이 뭐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걸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뭐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인 경우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 아닌 경우 막 이래가지고 막 공식처럼 막 풀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공식처럼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으로 바꿔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다 보면 이게 공통인수가 나와서 얘가 0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0이면 못 나누는 거고 0이면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나오는 거. 그럼 뭐 외울 필요는 없어. 끝이야. 무리수 없을 문자고 이해할 이자고 수학할 때 숫자죠. 숫자 어떻게 쓰지? 갑자기 까먹었어. 쓰죠. 무리수.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수, 그지? 없을 이해할 또는 셀 수 있는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수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수, 셀 수 없는 수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지저분한 수라고 그랬어요. 지저분한. 지저분한 수.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비순한 소수. 그지? 비순한 소수. 뭐 파이 같은 애들. 3.142로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게 순환하지 않으니까 뭐가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거지. 순환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간단한 표현법이 필요했던 거죠. 간단한 표현이 필요했던 거죠. 그지?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루트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루트라고 하는 게 이제 기원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뭐 이게 길이가 1이고 1이니까 넓이가 1인데, 길이가 2고 2니까 넓이가 4가 나왔지. 그럼 요 사이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였지. 그지? 그래서 넓이가 2인 애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이게 궁금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x제곱이 2이다. 그래서 x제곱이 2인 거를 이제 찾는 거죠. 실제로. x제곱이 2인 걸 어떻게 찾아? x제곱 2인 걸. 원래 중3 때 했었어야 되는데. x제곱 2인 걸. 1의 제곱하면 1의 제곱하면은 1이고. 그죠? 1.1의 제곱하면은
1.21이지, 그지? 1.2에 제곱하면은 1.44 나오고, 1.3에 제곱하면은 1.69 나오고, 1.4에 제곱하면은 1.96 나오고, 1.5에 제곱하면은 2.25가 나오지.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죠. x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첫째 자리가 얼마다? 소수점 첫째 자리가 4인 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또 뭐예요? 1.4의 제곱, 1.41의 제곱, 1.4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찾아요. 1.4의 제곱이 1.96이었고, 여기 2가 넘어 2.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다. 아니구나. 2가 안 넘는구나. 또 느려. 어떻게, 또 느려졌어. 이거 얼마 나오지? 141 곱하기 141하면 141에 4, 46, 5, 141에 하면 19881. 1.9881. 그리고 2.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요. 요 사이에 들어가잖아. 그지? x제곱이 2인 거. 그쵸? 이런 식으로 쭉 찾아보니까 x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나와? 1.414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저분하더라 이거지. 그지? 이걸 간단히 표현하고 싶어서 나온 게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저런 애들을 이렇게 해서 나온 애들을 간단히 표현하고 싶어서 했던 게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게 루트 R에서 나온 거야. 루트 2라고 읽으면서 요 R자를 변형시킨 게 요렇게 했던 거예요. 요렇게 썼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썼었다고. 근데 문제는 이게 헷갈리는 거지. 이렇게 써놓고 이게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짓기 위해서 이제 요게 추가가 된 거죠. 경계. 요거랑 요거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랑 요거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요 위에. 데카르트 알지? 데카르트. 들어봤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씌운 거예요. 루트라는 경계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됐다. 지저분하네. 이게 왜 루트냐? x제곱은 2라고 하는 거의 근원이 x는 1.414 어디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루트 2라고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x제곱이 뭐 7인에는 이 복잡하게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루트 7이라고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는 엄밀히 말하면 수가 아니라 표현법이죠. 표현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루트를 쓰게 되면서 이거를 이걸 읽는데 영어에서는 별로 안 헷갈리거든? 영어로는 별로 안 헷갈린데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봅시다. A의 제곱근이라는 말과 제곱근 A를 좀 구분을 하면 요건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A의 제곱근이라는 말. X가 A의 제곱근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X제곱은 A의 근이 X다. 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건 X가 몇 개? X가 2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곱근 A라고 하는 건 이거 그냥 읽은 거예요. 루트를 그냥 한국말로 바꾼 거죠. 루트 A이기 때문에 요건 그냥 루트 A라고 쓰는 거죠. 요거랑 좀 다르죠. 그죠? X가 A의 제곱근이다. 이거는 X라는 놈을 제곱하면 A가 나오는 수다. 이런 뜻이고 요건 X가 제곱근 A다. 그러면은 X는 루트 A다. 이런 뜻이죠. 그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쓰면 요 말을 영어로 쓰면 X is the solution of X square equal A라고 쓰는 거고요. 요걸 영어로 쓰면 X is square root A라고 쓰는 거예요. 좀 틀려요. 그죠?
영어로서는 확실히 다른데 이제 한국말로서는 이 제곱근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루트고 이거는 솔루션이라는 뜻이거든. 왼쪽 건 솔루션, 오른쪽 건 루트라는 뜻이거든. 스퀘어 루트라는 뜻이라서 좀 헷갈리는데 별로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곱근을 배웠으니까 뭐도 하겠어? 세제곱근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그죠? x가 a의 세제곱근이다 뭐 이런 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말은 x 세제곱이 a다. 그럼 이건 x가 몇 개? x가 3개가 있겠죠. 그죠? 3개가 있을 거죠.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쓰겠죠. x가 세제곱근 a다라고도 쓰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x는 세제곱근 a라고 씁니다. 위에다가 3을 써줘. 세제곱근이라고. 오케이? 이쪽에 있는 3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 그래서 써주기도 합니다. 세제곱근 a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좀 알아두면 돼요. 나중에 이제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무리수 말고 무리수? 그래, 무리수. 무리수가 이제 10회가가 아니라 이제 고등수학 상이죠. 고등수학 상에서 고등수학 상 수준에서 배우는 무리수라는 건 고등수학 상 수준에서 무리수는 루트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수원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로그라는 게 처음 생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니들이 배우는 무리수는 루트밖에 없다, 일단은. 나중에 이제 그러면 요 루트하고 로그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루트는 뭐를 나타내기 편하려고 나타낸 거냐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근 해를 표현하는 방법, 표현법이었고요. 그죠? 2차 방정식의 해를 간단히 표현하는 표현법이죠. 그죠? 그리고 로그는 이제 지수 방정식의 해를 간단히 표현하는 표현법이 돼요. 오케이? 이제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면 뭐 2x승 하면 3이 나올 수 있어요.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나온다 이거야. 그때 x를 실제로 해보면 1점 얼마 해서 이것도 지저분하지. 그죠? 아까 찾듯이 찾을 수 있어요. 루트 2 값 찾듯이 찾을 수 있는데 지저분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저분하니까 이제 여기 밑에 로그 2를 밑으로 하고 3이다 이렇게 써요. 2, 3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수원에서.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무리수의 표현법은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껏해야 이 정도? 2개 정도? 그 정도만 배울 건데 일단은 이제 루트만 이제 열심히 배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수 차원에서 이제 무리수들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루트의 의미. 아까 했죠? 루트 A의 의미. 루트 A. 이건 어디서부터 왔어? 여기서부터 왔잖아. 그쵸? 요건 무슨 뜻이죠? 넓이가 얼마인?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쵸? 길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쵸? 역시 넓이 A이기 때문에 A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죠? 루트를 표현할 때 요 값 전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안에 있는 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어떤 범위 내에서? 실수라는 범위 내에서는. 오케이? 자, 그럼 루트 a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넓이가 얼마? a제곱이죠? 넓이가 a제곱의 한 변의 길이니까 이거는 한 변이 얼마? a? a라고 하면 틀리죠. 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잖아. 그지? a가 양수일 수도 a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안에 전체가 양수라고 그랬지 a가 양수라고 한 적은 없잖아. a가 음수여도 a제곱은 양수니까. 그죠?
a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a로 표현하는 거죠. 부호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부호를 없애주려고. 부호를 없애주려고 절대값 a라고 표현합니다. 한 변의 길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문자는 부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하고 있어서 문자의 부호는 알 수 없죠. 주어지지 않는 한. 그지? 주어지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절대값 a라고 써줘야죠. 오케이? 컴퓨터 왜 이래? 완전히 맛이 갔구만. 미쳤다. 컴퓨터가 미쳤다. 응답이 없어. 어떻게? 안 돼. 안 돼.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 좀 하지? 아, 진짜. 어떡하지? 몰라. A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클 때. 뭐가 있었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라는 사실은 다 배웠지. 그 다음에, 루트 A 나누기 루트 B가
루트 b분의 a라는 사실은 다 배웠고. 그죠?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죠. 그지? 이게 더 중요한 얘기죠. 그게 뭐 여기에 이제 제곱이 붙는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뭐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b 하면 요 앞에 게 이제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반대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반대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루트에 a제곱 b다 그러면 당연히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b에서 원래 절대값 a인데 양수니까 그냥 나오죠. 그죠? 이렇게 쓴다는 거면 당연히 다 알 거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게 둘 다 양수가 아닐 때에 대한 문제가 있죠. a는 양수고 뭐 b가 음수라거나 뭐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거나 이제 둘 다 음수라거나 이제 이럴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지? 이때 연산의 정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죠. 정의를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응?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i라는 걸 그래서 만들어냈죠. 이제 복소수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i라는 게. 무슨 얘기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라는 건 우리가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건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의의 위배가 되죠. 이게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의에 따랐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의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정의한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보자. 그래서 이걸 루트 3의 i라고 보자. 라고 요것만 정의해 놓은 거야, 요것만. 요 마이너스만 밖으로 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6에 루트 마이너스 1에서 루트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의에 맞게 푸는 거죠. 그죠? 새로운 정의에 의해서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뭐,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냐? 물론 결론은 똑같죠. 근데 이제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둘 다 음수일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이건 루트 6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정의에 맞지 않죠. 그죠? 연산 정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에 맞게끔 쓰려니까 루트 2에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3에 루트 마이너스 1. 그쵸? 그럼 양수끼리만 계산하도록 돼 있으니까 루트 6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1을 정의하기를 이게 뭐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는 뜻이잖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니까. 두 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새 정의에 입각해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 이때는. 이때는 같고. 그러니까 뭐 이거 따로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만들기 위해서 루트 안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응? 플러스로 만들어야지 이게 연산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잖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만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이런 걸 정의한 거예요. 만들기 위해 i를 정의했다.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네. 그것만 지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계산할 때 주의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무리수를 다룸에 있어서 이제 그냥 뭐 무리수는 그냥 무리수가 분자에만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무리수가 분자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유리화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유리화가 아니라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들 수는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분모의 유리화죠.
분모의 유리화. 그치? 분모의 유리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할 수 있느냐와 해야 하느냐는 좀 구분을 해야 돼. 어? 해야 하는가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반드시 무리수가 보인다고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응?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분수의 합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때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 단위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분이라는 걸 하죠. 그쵸?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단위가 안 맞거든. 그래서 이거 4분의 1이 2개고 4분의 1이 1개니까 4분의 1이 3개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통분을 한다는 게 이제 단위를 맞추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6분의 4 루트 3이니까 이게 단위가 안 맞잖아. 그래서 단위를 뭘로 맞춰? 루트 6으로 맞추죠. 그래서 루트 6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6분의 4 루트 3에서 루트 6분의 5 루트 3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유리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6분의 5 루트 18 하고, 이게 18이 또 밖으로 나니까 15 루트 2에 6이 되고, 3으로 나눠서 3분의 5 루트 2가 나오지. 2분의 5 루트 2가 나오지. 그쵸? 이게 순서대로 한 거죠. 단위 맞춘 거고, 그지? 단위 맞춘 거고, 합한 거고, 유리화하고, 밖으로 빼내고, 그지? 분리해내고, 약분하는 단계들을 거쳐 나간 거예요. 근데, 단위를 맞출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꼭 큰 단위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작은 단위를 맞출 수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통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더 줄일 수는 없을까를 봤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죠. 루트 3으로. 루트 3으로 하면 루트 2분의 4지. 그럼 이게 루트 2분의 5가 되지. 그러면 2분의 5 루트 2라는 게 더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유리화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좀 다르다. 해야 하는 게 우선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멀리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보는 게 무턱대고 계산하지는 좀 말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자, 이중근호라는 게 실제로 이중근호일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 고등교육과정 내에서 이중근호는 필요가 없어. 이중근호는 쓰이지 않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결론. 응?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중근호는 이중근호가 아니란 얘기지. 그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중근호는 이중근호가 아니란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이냐? 루트 4가 무리수처럼 생겼지만, 그지? 생겼지만 이건 무리수가 아니지. 그죠? 유리수죠, 유리수. 2잖아, 2. 그러니까 간단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중근호는 이중근호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무리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실제로 이중근호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 이런 건 이중근호예요. 더 이상 간단히 되지 않는 것들. 더 이상 간단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이중근호라고.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4차 방정식에서 온 거예요. 4차 방정식. 얘가 어디서 왔겠어? x제곱은 1 플러스 루트 7에서 왔겠지. 얘는 또 어디서 왔겠어? x제곱 마이너스 1은 루트 7에서 왔겠지. 얘는 어디서 왔어? x 4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얘는 7에서 왔겠지. 얘는 어디서 왔어?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은 0을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이중근호.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짜 이중근호를 한번 봅시다. 가짜 이중근호들. 가짜 이중근호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 그냥 무리수에서 온 거죠. 어? 그러면 대부분 무리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x라고 하는 애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유리수라고 해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애들도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 4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얘를 이중근호로 만들려면 뭘 해? 제곱을 해보면 되죠? 제곱. 제곱해보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가 되지. 그지? 그럼 x를 표현해라. 그러면 x 중에 하나는 요렇게 생겼겠지. 그럼 마치 이중근호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요거란 얘기죠. 그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완전, 요 안에가 뭐 해야 된다? 요 안에가? 이 이중근호가 아니라며. 이중근호가 아니니까 밖에 있는 근호가 풀려야 되니까 밖의 근호가 풀려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안에 있는 게 뭐다? 제곱식이다 이거지. 그지? 그럼 제곱식인 걸 찾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어차피 유리수가 돼버렸잖아. 요건 유리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요건 유리수, 요건 뭐야? 요건 무리수잖아. 그럼 요 앞에 뭐가 있어? 반드시 2가 생기죠. 요 2가 되게 중요한 얘기죠. 저 2가 있어야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x제곱하면 7 플러스 2 루트 12. 어떻게 쓸 수 있어? 1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럼 x는 어떻게 써? x를 예를 들어 루트에 7 플러스 4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런 게 이중근호지. 근데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생긴 애다? 이렇게 생긴 애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은 거꾸로 가면 된다 이거지.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 2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항상 뭘 만들어야 돼? 2를 만들어야 돼.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중근호 어떤 애? 예를 들어서 루트에 6 플러스 2 루트 5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2 맞잖아. 그럼 요게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루트 얼마 요거는 루트 5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이거 제곱하면 이거 나오니까. 그럼 이게 절대값 벗겨지니까 루트 5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안에는 완전 제곱수만 만들어주면 이중근호는 풀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인정아? 졸지 말고요. 네. 그럼 이제 또 어떤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3 플러스 루트 5. 이건 이 앞에 2가 없잖아. 그럼 못 바뀐다는 얘기야? 아니죠. 이를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게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2가 생기잖아. 2가 생기면 위에 건 루트 5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죠? 밑에 건 루트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5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풀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2를 만드는 거다. 저 앞에 2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가 편하죠. 저 2가 없으면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이거의 제곱수인지 어떻게 알아? 알 길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 때 무리수 앞에 2는 무리수의 성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의 성질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2를 만들어 놔야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가 편한 거예요. 오케이? 모든 수에 어떤 수에 상관없이 거기에 2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중근호를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벗겨야 할 게 3가지가 있어요. 벗겨야 할 3가지. 첫 번째가 절대값. 절대값 벗겨야 돼요. 절대값 벗겨야지 따질 수 있어. 절대값 벗길 때는 이 안에 부호를 따지죠.
그죠? 부호를 이용해서 벗기죠. 두 번째가 가우스. 가우스, 정수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는 요 안에 정수 범위를 따져서 벗겨요. 구간을 나눠서. 어디 뭐 1부터 2 사이, 2부터 3 사이, 3부터 4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따져서 벗기고요. 네 번째, 이중근호가 돼요. 이중근호는 요 안에 걸 제곱식을 만들어서 벗기게 되죠. 저 세 가지는 무조건 벗겨야 된다. 벗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오케이?